유가가 100달러를 넘는다는 공포,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이번 4월 3주차는 벼랑 끝 전술에서 안도 랠리로 급변한 한 주였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시장은 신락 같은 희망을 찾아냈죠. 과연 우리 자산은 안전한 걸까요? 이제 그 숨 가빴던 일주일의 기록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 3개의 키워드만 알면 이번 주 경제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중동의 대전환과 자산시장의 변곡점, 그리고 한국 수출의 뼈대를 살펴볼 겁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도와 같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중동에서 날아온 긴급한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유가는 떨어지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10일간의 극적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다시 배들이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무려 152% 폭등하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었죠. 하지만 환율은 여전히 1,480원대로 높습니다. 왜 이런 모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 타임라인으로 짚어보죠. 4월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협상이 깨졌을 때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이란 양측의 고집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협상 타결 실패 소식은 시장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상 봉쇄라는 단어만큼 공포스러운 말이 또 있을까요?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항구를 전면 봉쇄하자 이란도 영국 유조선을 공격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일촉즉발, 위기의 최고조에 달하며 전쟁의 불길이 번지는 듯 했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반전시킨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78년 적대 관계를 깨고 10일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며 물류의 동맥이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은 이 빅딜 가능성에 환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왜 전 세계가 이 좁은 해협 하나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전 세계 석유 20%가 지나는 길목이 막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경제의 핵심인 두바이 유가,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기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급 공포가 현실이 될 뻔했지만 재개방으로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 이 정세 변화가 우리 계좌에 어떤 숫자를 남겼는지 볼까요? 유가는 내리고 비트코인은 올랐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셨나요? 3월 2주차 기준으로 유가는 급락했지만 환율은 1,483원을 돌파하며 여전히 불안합니다. 반면 S&P 500과 비트코인은 위험선호 심리가 살아나며 고공행진 중이죠. 먼저 우리 생활 물가에 가장 민감한 유가 차트부터 상세히 뜯어보겠습니다. 102달러까지 치솟던 유가가 83달러로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휴전 발표와 해협 개방이 공급망 차단이라는 거대한 공포를 녹여버린 겁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은 인플레이션 둔화의 신호탄이기에 더욱 반갑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떨어져도 기름값이 여전히 비싼 이유,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유가는 떨어지는데 왜 원화 가치는 1,483원대에서 요지부동일까요? 높은 에너지 수입 비용이 누적된 데다 달러 강세 기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법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며 대응의 속도를 내고 있죠. 외환 시장은 떨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상 최초 7천선 돌파,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이셨나요? 유가 급락이 물가 안정 기대감을 키웠고 테슬라 AI5 모멘텀이 기술주 랠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은 쉽게 꺾이지 않는 법이라는 걸 증명했죠. 그렇다면 우리 국장은 어떤 모습일지 코스피로 넘어가 봅시다. 21만 전자, 115만 닉스라는 숫자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전쟁 공포를 뚫고 6,200선 재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은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보여주죠. 다만 높은 환율로 인한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단을 누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말고 뜨거운 곳이 또 있죠? 바로 대체 자산 시장입니다. 공포의 지수가 낮아질 때 웃는 자산,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리스크 해소로 6% 넘게 급등하며
77,378달러를 돌파했고 VIX 지수는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시장의 심리는 알았으니 이제 한국 경제의 진짜 실력인 수출 지표를 봅시다. 수출액 252억 달러라는 역대급 성적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36.7%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무역수지 31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고지서가 13.1% 늘어난 수입액으로 돌아와 구조적 부담은 여전하죠. 이 화려한 수출 성적 뒤에는 단 하나의 압도적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34%를 차지하는 반도체. 이 정도면 반도체 국가라 불러도 무방하겠죠. 무려 152.5% 폭등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실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외부 충격을 방어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강력한 엔진인 셈이죠. 그럼 반도체 말고 다른 산업군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자동차가 주춤할 때 조선과 에너지가 그 자리를 메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 수출은 6.7% 감소했지만 석유 제품과 선박은 각각 30% 내외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우리 포트폴리오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6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반도체는 좋지만 중동 전쟁발, 공급 충격으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죠. 금리 인하 기대감은 뒤로 밀리고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관망 모드가 유지될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합쳐 투자 전략을 세워봅시다. 안도와 인플레, 그리고 펀더멘털이 겹치는 이 교차로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시장은 휴전으로 웃고 있지만 고환율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은 우리 목을 죄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극대화된 국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공격과 방어, 그리고 관찰의 세 박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같은 수출 기술주를 타겟팅하되 금이나 배당주로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또한 RIA 계좌 통과 여부 등 정부의 환율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변곡점을 찾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우리 계좌를 흔들 결정적 일정들을 챙겨보겠습니다. 4월 20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1차 휴전이 끝나는 날입니다. 한은 신임 총재의 취임과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 그야말로 빅위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안도하지만 변동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정확한 뷰로 찾아뵙겠습니다.